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 특성상 전 과정이 나오는 건 아니고 따라서 앞 단원 좀 지구 여기 땅 파트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속한 판 경계 부근의 진원과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플룸 구조론을 배울 때 항상 나오는 이 지진파 토모그래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진파 P파의 속도가 느리고 빠르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느린지를 알 수 있어요. 이 흰색 쪽이 빠르고 여기가 빠르고 이쪽이 지금 느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지진파의 속도는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느리냐면 온도가 높을 때 느립니다. 온도가 낮을 때 빠르고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번에 고3 모의고사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얘기죠. 지진파의 속도는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느리다. 이거는 그림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A는 까마니까 느리고요. B는 하얘니까 빠릅니다.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느리다. 땡. 우리나라 하부의 차가운 플룸은 판의 섭입으로 형성된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는데 일본에서 판의 섭입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가운 판의 섭입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하부의 차가운 플룸은 판의 섭입으로 형성된다는 보기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의 이동에 의한 지진의 진원 깊이는 판의 경계에서 우리나라로 갈수록 깊어진다. 자, 판의 경계가 어딜까요? 판의 경계는 이 그림에서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가 판의 경계고, 판의 경계로부터 이 해구에서, 판의 경계는 다른 말로 이쪽에서는 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구는 여기에요. 해구에서부터 섭입이 시작하면서 섭입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진의 진원 깊이는 판의 경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갈수록 점차 깊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림은 판의 경계, 베니호프 대 섭입대에 나오는 그림에서 항상 묻는 질문입니다. 지진의 진원 깊이가 어디로 갈수록 깊어지는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정리해 주시면 되냐? 섭입하는 방향으로 갈수록 깊어집니다. 항상 나타나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7번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은 지질학자가 어느 지층에서 지질학적 사건이 발생한 순서를 추론하여 기록한 것이다. 1, 2, 3, 4가 순서대로라는 거죠. 자, 이거 말 그대로 하면 됩니다. 퇴적층이 수평하게 연속적으로 만들어진 후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았다. 양쪽에서 미는 힘, 다른 말로 횡압력을 받아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면 습곡작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마그마가 관입한 후 식었다. 습곡 후에 관입이 나타났구나. 그 다음에 지층이 해수면 위로 융기하고 침식작용을 받은 후 침강하여 새로운 퇴적층이 형성되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항상 이런 표현을 보고 다른 말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바꿔야 돼요? 부정합이라고 바꿔줘야겠죠. 마지막 1번에서 받은 힘과 나란한 방향으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이번에 잡아당기는 힘은 장력이고 단층이 만들어졌대요. 무슨 단층? 정단층. 정단층은 상반이 위로 아래로, 상반이 아래로 이동. 딱 이거 체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습곡, 관입, 부정합. 이거부터 볼게요. 습곡이 일어나고 관입이 되고 부정합이 있어야 돼요. 부정합이 있는 그림은 1, 3, 4, 5입니다. 뭘 기준으로 알았죠? 여기가 부정합면입니다. 부정합면이고 부정합면 바로 위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기저여감이 나타나는 걸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렸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습곡 다음에 관입 다음에 부정합. 습곡, 관입, 부정합. 자, 그러면 관입이 부정합을 뚫으면 안 되겠죠. 관입한 다음에 부정합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3번도 탈락. 3번은 부정합 다음에 관입이 뚫어버렸잖아요. 3번도 탈락. 1번, 4번, 5번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장력을 받아 단층이 만들어졌다. 관입한 다음에 단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입한 화성암도, 이 관입한 마그마도 끊어져야 됩니다. 단층이 더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4번도 탈락. 1번과 5번이 남았죠. 1번과 5번은 어떻게 구분해요?
정단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반이 아래로 이동. 상반이 아래로 이동한 것은 1번이니까 정답 1번입니다. 자, 이 문제 어렵지 않은데요.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따져서 선지를 판별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림은 어느 해양 지각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B 중 한 곳은 해령이 위치해 있다. 자, A, B 중 한 곳은 해령이 위치해 있대요. 해령이라는 건 뭐죠?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죠. 특히 이 그림에서 해양 지각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분포랑 이 그림 딱 보자마자 대칭적인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A, B 중 하나가 해령, 즉 A, B 중 하나를 기준으로 대칭적인 분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A랑 B에서 대칭적인 분포를 할 수 있는 그림을 찾아보세요. 그림을 찾아보면 A는 A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똑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굵기가 똑같은데 그 왼쪽 오른쪽이 지금 굵기가 좀 달라요. 대칭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B가 해령이라면 B를 기준으로 완전히 대칭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령에 위치한 지점은 B다라는 선지가 맞고요. C의 고지자기 방향은 현재와 같다. 현재 C는 지금 역자극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자극기가 뭐예요? 현재와 고지자기 방향이 반대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정자극기이거든요. 현재가 정자극기인 거는 외워야 되냐? 외워두는 게 좋은데요. 이 문제에서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B가 해령에 위치한다고 했잖아요. 해령에서는 항상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해령에서 정자극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0년 막 태어난 지각이 정자극기라는 거는 현재 정자극기라는 거랑 같은 말이고요. 현재는 정자극기니까 C는 역자극기, 니은은 틀리게 되겠죠. 디귿 보겠습니다. 나의 해령은 가의 해령 동쪽에 위치한다. 자, 가에서 B가 해령이 있다면 해령은 나에선 어디 있겠어요? 이거랑 똑같은 대칭적인 모양을 하려면 바로 이 지역에 해령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령은 동쪽에 위치한다. 왼쪽에 있으니까 동쪽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서쪽에 위치한다 라고만 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는 그림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방향을 알려주는 기호를 반드시 봐줘야 됩니다. 문제에서 정말 치사하게 낸다면, 그렇게 정말 안 내겠지만 4를 이렇게 그려놨다면 이 그림에서는 동쪽에 위치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이 동쪽이니까요. 이게 방위표잖아요. 방위가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이 방위를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왼쪽이니까 서쪽 이렇게 풀었을 텐데, 문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많이 틀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거 바꿔서 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료 해석은 항상 똑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그림에 이게 왜 있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4자 표시 방위표가 있네. 이 방위표를 뒤집을 수도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걸 좀 항상 조심히 상세히 봐야겠네. 그런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네 지역의 지층 단면을 나타낸 것이고, 이 그림은 결국에는 뭘 하는 거죠? 이거는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암상에 의한 대비. 암상에 의한 대비할 때 항상 나오는 거는 건층입니다. 건층. 건층은 열쇠층이라고도 하고 보통은 응회암이나 석탄층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도 모든 교과서, 모든 개념서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겠죠. 그럼 이 그림에서 문제 보자마자 단 이 지역에서 화산 활동 한 번 있었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응회암이 보이죠? 그럼 우리는 응회암을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열쇠층이니까요. 자, 기억. 건층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응회암층이다. 정답입니다. 니은. B와 C의 여감층은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 선생님이 이 응회암을 왜 연결했냐면 B와 C의 여감층을 보겠습니다. 여감, 이 강낭콩이 들어있는 이 암석이 지금 여감이라고 나와 있죠. B의 여감이 여기 있고 C의 여감 여기 있습니다. B의 여감은 응회암층이 쌓이기 전에 쌓였고요. C의 여감은 응회암층이 쌓인 후에 쌓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구분하냐? 열쇠층인 응회암층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디귿. D에는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자,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습니다.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없었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절대로 없어요.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인데, 정답에서는 왜 맞다고 하냐면
그걸 보겠습니다. 응위함층 아래에 층이 이제 3개가 있으니까 응위함층을 4번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4번. 4번 밑에 석회함층이 3번이게 되겠죠. 3번, 3번, 3번. 석회함층 밑에 사함층이 2번, 그 밑에 여감은 1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볼게요. 이 응위함층 위에 이 그림에서는 바로 3, 여기서는 사질셰일. 근데 이 3 위에 사질셰일, 여기도 사질셰일이 있으니까 이게 5번, 3이 5번이 될 거고요. 사질셰일이 6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감이 7번, 8번이 되겠죠. 그래서 지층 뒤에는 3, 4, 6, 7, 8로 5번, 3이 스킵되고 퇴적이 되었기 때문에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줘야 돼요. 6번과 7번 있잖아요. 6번과 7번 사이에 다른 게 이게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6, 7번으로 했던 이유는 사질셰일 위에 여감이 있는데 사질셰일과 여감 사이에 쌓인 지층이 A, B, C, D 중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7번이라고 놓은 거예요. 이게 사질셰일 위에 반드시 여감이 쌓여야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지층에서는 여감 말고 여감 전에 쌓인 지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없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이 지층 내에서만 판단한다라는 설명이 덕지덕지 붙어있다면 맞겠지만 굳이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퇴적이 중단되게 만들어 놓고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에서 다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지질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습곡, 주상절리, 단층이 나와 있는데 가는 횡압력을 받아 형성되었다. 습곡은 횡압력을 받아 형성이 됩니다. 니은 나는 심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상절리와 반대되는 판상절리가 있죠. 주상절리는 심성암이 아닌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이 판상절리는 심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다는 힘을 받아 끊어진 지층이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형성된 지질 구조이다. 이 힘을 받아 끊어진 지층이 상대적으로 이동했다라는 게 바로 단층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상반과 하반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지금 여기가 좀 특징적이죠. 요 특징적인 걸 봤을 때 단층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따라서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정단층이 일어났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실제 그림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